전자레인지에다가, 어, 전자레인지에다가 그 은박지만 넣어도 터지니까, 눌러버릴 거라고 막 협박해. 화학쌤들도 폭탄 만들 수 있어. 지구과학 되면 혼자서 지구나. 자, 가봅시다. 비문학 지문이 5개나 있어요. 달려봅시다. 갑자기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미친 듯 내기 시작하는 행신이 행신하고 있죠. 어, 가만히 있다 갑자기 시험 범위 많이 내고 나는 몰라 그러는 학교가 니네 학교야. 2학년은 시험 보기 이틀 전까지 시험 범위가 나왔었어. 중간고사 때. 미친 거 아니냐고. 인공지능 얘기. 뭐 요즘 맨날 나오는 얘기죠. 4단원 그 시험 범위 그 오늘 준 프린트 첫 번째부터 쭉 가면 돼. 어차피 지문이 없다고? 화면 보고 녹화본 이거 녹화본 만들어서 니네한테 다 링크 쏠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화면 보세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당신들 아이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어요가 지금 엄마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독서해야 된다. 글쓰기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 말이잖아. 2020년 4월 긍정적인 미래경제 인공지능 포럼이 발족했어요. 해봤자 뭐해. 전 세계적으로 150명이 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 뿐 아니라 SF 작가, 이 SF 작가가 그 테드창, 그리고 기업인, 경제학자, 철학자 등이 모여서 다양한 논의, 토론, 인터뷰를 진행했고 결과물이 공개되었어요. 그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서의 노동의 미래였다.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포럼의 참가자들은 크게 2개의 캠프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캠프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상국가. 우리가 동양에서는 무릉도원,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되는 그 유토피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고 그럼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예측했어요.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노동이 없이도 보장된 기본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각자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새로운 탐험, 여행, 교육, 예술을 그리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그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건 개업소리야. 그렇지 않니?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니, 지금 그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AI를 개발 중인데 그걸 일반 대중과 그냥 나눌 거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2번째 캠프는 반대 시나리오를 그리죠. 인간의 노동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만 해도 그렇잖아. 인공지능이 바둑 두고 인공지능이 그림 그리고 인공지능이 소설 쓰고 인간이 택배 나르잖아. 인간이 새벽 배송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과 기계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보장된 기본소득은 오히려 우리가 디지털 기술과 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서 그렇게 기계에 의존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 나쁜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변화가 지금 AI 발전 시대라고 보았다.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는 부정적인 미래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 긍정적 시나리오와 부정적 시나리오 모두가 동의했던 것은 어쨌든 미래에는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 중요해진다. 더욱더 중요해진다.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영역이 모두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기계 대신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는 인간성이 되지 않겠느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 내가 보기엔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인간성조차도 AI가 더 잘 인간다울 것 같은 느낌조차 음,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에 더욱 중요해지는 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치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코칭,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육, 그리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은 모두 동의했다. 그러니까 기계가 못하는 일, 인간과 인간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일, 그건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고 여러 과학 기술을 지원하는 일에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요즘 다행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 10대 애들 인성 개박살나는 거 보면은 치료 코칭 교육 커뮤니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어? 어우, 그 멍한 젠지들의 눈빛 쳐다보고 있으면 얘네들은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어. 나 그, 그 얘기 들었었어.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애가 테이블에 올려진 휴지를 안 치우더래. 그래서 사장님이 너는 왜 테이블을 안 닦니? 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저 커피 내리러 왔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그러면 테이블은 안 치울 거야? 그랬더니 시킨 적 없잖아요. 쉽지 않지? 아니 그냥 너희 10대 지금 이제 막 로우틴을 벗어나서 이제 하이틴으로 온 너희가 느끼기에도 내가 카페 알바인데 카페 테이블에 휴지가 놓여져 있는데 그걸 안 치운다고? 내가 카페 알바인데? 그게 놓여 있는데? 어? 어?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저걸 치워라라고 말하면 어떡할 거냐고 했더니 전 그거 하기 싫은데요. 청소하라고 말 안 할 건데요. 저 알바 관둘래요. 여가지고 그래 관둬라 그랬더니 농수에 고발할 거라고. 그래서 자영업자 정말 힘들다. 그러고서 이제 글이 올라온 거를 캡처해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일이 아닌데 너무 화가 나. 세상에 짜증이 난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그랬어. 그래서 또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그거였어. 커피 머신 기계로 커피 내리게 하고 난 청소할래. 사장님 내가 청소할래.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알바 더 이상 못 뽑겠어가 그 내용이었거든. 음,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얘들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건 내가 가르치는 애들한테는 그러지 말자. 어디 가서 눈 마주쳐서 인사하고 문 잘 닫고 요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잘 버리고 응?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올해 졸업한 고3 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너희는 그러거든?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왜 이 플라스틱 이거를 바깥에 재활용통에다 안 버리고 애들이 쓰레기통에 버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그러니까 이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바깥에 있잖아. 근데 거기다 안 버리고 요 요 학년부터가 있는데 종종 여기 쓰레기통에 버리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꺼내 가지고 바깥에다 버리거든. 바깥에 우유팩 버리는 데도 있고 재활용 버리는 데도 있는데 거기다가 안 버리고 애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고3 애들 졸업한 애들한테 "요번 고1, 고2는 그런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걸 그렇게 잘 해 놨는데 우리 학원처럼 잘 되는 데가 딴 학원은 잘 없는데 "그걸 왜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 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파탄 나서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코로나는 언제까지 그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거야."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해야 돼. 그런 작은 것부터 잘해야 돼. 우리 AI한테 그런 거 지지 말자. 아 진짜 제발. 응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거는. 사람이면 자 긍정적인 미래경제 인공지능 포럼의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를 담았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물론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를 볼 때가 있지. 우리 그로그한테 물어보면 그로기 대답 다 해 줘. "아 걔 똑똑해." 작년까지만 해도 멍청한 소리를 했거든? 근데 올해 중순 지나니까 애가 그 5 나오면서 애가 좀 똑똑해졌더라고. 근데 여전히 멍청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 근데 그 멍청한 소리를 걸러내려면 내가 더 똑똑해야 돼. 그건 있어. 내가 아는 걸 물어봐서 '이 새끼가 헛소리하고 있구나.'를 알아채야 돼. 그건 있는데, 그건 있는데 내가 아는 내용을 정리시키면 참 잘해.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질 거니까 분명히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거야. 그리고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이 일상화될 거야. 오늘 내가 본 신문 기사에서 왜 있잖아. 대강당에다가 한꺼번에 몰아넣고 대학에서 시험 보거든? 그 600 명이 한 번에 보는 시험을 치렀는데 106 명이 인공지능으로 컨닝을 했대. AI로. 대학생들. 핸드폰 있으니까. 응. 106 명이 컨닝을 했다는 거야, 대학생들이. 근데 교수님들은 그걸 다 잡아낼 수 있어. 교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상한 교수와 더 이상한 교수. 그렇기 때문에 그 더 이상한 교수들은 그걸 잡아낼 수 있어. 너희가 교수를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교수들은 신이야. 교수는 신이기 때문에 니네들을 잡아낼 수 있어. 교수 앞에 가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이제 원숭이가 도구를 쓸 수 있게 된 그 상태인 거야. 이렇게. 막대기로 두드리고 있는 그 상태거든. 유인원 아니고 원숭이. 이 상태거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펜을 요렇게 쥔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로 쥐고 있거든. 이 상태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인공지능을 쓴 거를 알아채죠. 그래서 106 명이 걸렸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잡혀. 인간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보여주는 이 시나리오들 앞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의 길은 잘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고 공존, 함께하는 방법인 거죠. 이해되죠? 그랬을 때 이 인공지능 포럼의 보고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 그럼 이 시나리오의 공통점을 한번 보자. 인류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된대. 즉 무슨 얘기야? AI 센터를 잘 갖고 있는 미국이나 어? EU나 그리고 우리도 인제 AI 센터 우리나라도 설립한다고 했잖아. 그래 가지고 그 젠슨 황이 이제 "너희한테도 팔게." 그래 가지고 "고마워." 이러고선 깐부치킨 우리 깐부잖아. 그러면 치킨 같이 먹고 했잖아. 그런 우리나라도 한다고 그러거든. AI 센터 만든다고 나라에서 만든대 심지어 우리는. 기업이 할 돈이 없어서 나라에서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그게 있는 선진국만 잘 나가고 못 만드는 나라들은 못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온 인류가 함께 협력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자. "울지 마. 눈 감으면 안 돼." 눈 감은 거 아니지? 혹시라도 걱정돼서. 눈 뜨고 졸면 안 돼. 눈 뜨고 있어도 선생님 불안해. 음. 어. 그 실론캐여서 눈 뜨고 조는 거 아니죠? 음.
자, 불안해하고 있어. 음. 자,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 우리 지금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어. 그렇게 AI 교육이 필요하고 기반 시설 확보. 기반 시설 확보. 뭘 얘기하는 걸까? 그 AI 센터 만들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되죠? 또 인간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형 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인간적인 가치도 중요하지. 또 일한다고 또, 이런 애들도 챙겨주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과 균형을 이루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선생님 동생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 관련된 쪽에 일을 SBS에 있었다가 이제 나와서 애들 컴퓨터 그래픽을 가르치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걔가 그쪽에 있는데 되게 걱정하는 쪽이 뭐냐면 지금 가르쳐서 자격증을 만들어서 컴퓨터 그래픽 쪽 관련된 학과에 들어가는 애들이 그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학과에 있다가도 자격증을 따로 학원에 온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한테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격증을 만들고 해줘도 걱정되는 게 회사에서 이제 걔네들을 뽑아. 왜 안 뽑을까? AI 돌리면 되니까 회사에서 디자이너를 우리가 흔히 말하던 새끼 디자이너라고 하죠. 옛날에는 밑에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노가다 뛸 디자이너가 10명이 있고 앞에 이름 붙여서 내보내는 디자이너가 2명이 있어.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하는 디자이너가 2명이 있고 그럼 그 2명의 디자이너 밑에 어씨가 한 10명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씨가 10명의 필요가 없어. 근데 내 동생이 학원에서 키우는 애들은 그 어씨 하러 들어가야 될 애들인데 어씨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과 인간적 가치가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어, 안 이루고 있어? 안 이루고 있어. 근데 그 어씨를 안 뽑으면 나중에 그 디자이너로 올라가는 애들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면 커뮤니티 기반의 참여형 사회 구조가 아예 안 생겨진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다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되게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요즘 출판사에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편집자가 있어야 돼. 책 만들려면 작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글을 써서 보내면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이 괜찮은지 읽고 정리하고 작가한테 다시 보내고 이 과정을 하는 편집자가 필요해. 근데 편집자도 말 그대로 방금 말한 것처럼 새끼 편집자가 대여섯 명이 있고 편집을 데스크에서 보는 오너가 있는 그 편집자가 한 몇 명이 있어. 그래서 위에 상부 구조의 책임자인 팀장 편집자가 있고 밑에 새끼 편집자들이 있는데 이 새끼 편집자가 싹 잘렸어. 왜 것 같아? AI한테 다 넣어주면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문장까지 싹 고쳐가지고 위에 사람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은 쭉 읽은 다음에 됐네. 그럼 작가한테 넘기면 되니까. 그럼 작가도 오면 내 글이 이렇게 깔끔해졌다고? 이러고 이렇게 내줘. 이러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진짜 자기 색깔 있는 작가들 말고 그냥 양산형 책들이 다 비슷비슷해져.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 버릴까? 왜 요즘 그거 되게 많이 느끼잖아. 뉴스 기사 밑에 있는 그 일러스트들이 그 둥글둥글하고 미끈미끈한 AI형 그림으로 다 도배가 돼서 무언가 불편해. 뭔가 불편해. 그 알지? 그 여기 이 매끈한 그 느낌, 이렇게 매끈한 느낌. 굉장히 불편해 그 그림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림에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좋은 그림을 보는 눈이 사라져. 사라져. 그리고 아까 문장을 고치는 걸 편집자가 안 했지? 그럼 나중에 가면 편집자가 문장을 고치려고 해도 고치는 능력이 사라져서 이제 못 고쳐. 못 고쳐. 사실 한 1년만 안 고쳐도 문장 못 고쳐. 바로 이거야. 인간은 환경. 자꾸 하나는 그 환경 또는 다른 인간과 끊임없이 관계 맺으며 형성되는 존재거든.
당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야 되지? 그 얘기했던 것도 그거잖아. 우리가 그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던 게 왜 그런 거야?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과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그 환경과 못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AI 때문에 영향을 안 받고 있다 보면 더 망가질 거란 말이야. 그 관계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인간의 창조물이 새롭게 자리 잡은 거야. 이게 되게 큰 문제야. 되게 큰 문제라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요즘 쓰레기 인터넷 이론이라는 거 들었니? 쓰레기 인터넷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인터넷에 옛날에는 그래도 어쨌거나 인터넷에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있었어도 사람이 만든 쓰레기였어.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모양의 쓰레기가 있었어. 괜찮은 정보값 60%, 쓰레기 40%. 근데 그 쓰레기들이 모양이 다른 쓰레기들이었어. 근데 요즘에 60% 이상이 다 AI가 만든 쓰레기가 넘치고 있고 사람들은 몇 퍼센트 안 돼. 그런데 AI들이 이제 AI를 보고 AI가 학습해.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될까? 열화 버전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AI가 AI를 보고 학습을 하다 보면 점점 저 산으로 가는 것들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제 거기에다가 뭘 쓰려고를 안 해. 만들어진 것만 보고 있게 되는 건 거야. 어. 쇼츠 보면 어느 순간에 AI로 만든 것만 또 올라오지 사람이 만든 게 없잖아. 계속 그것만 보고 있고 그것들로 학습된 것만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다 보면 나중이 되면 AI가 AI를 보고 뱉어낸 것만 있다 보면 괴기스럽고 이상하고 불편한 것만 계속 쌓여 있는 게 되는 거야. 정말 프랑켄슈타인만 남아 있는 게 되는 거지. 인간과 세계의 관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연결 사이에 인공지능은 새로운 큐레이터가 돼야 되는데 홍보해주고 설명해주고 도스트가 되고 이래줘야 되는데 지금 이상해져 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돼. 지금 인간과 인공지능의 미래는 현재지능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선생님은 부정적으로 봐, 약간.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인공지능한테 맡겨놓고 생산물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 이럴 때 자기만의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뚝 설 수 있어. 요 글은 잠깐 놔두고 선생님이 너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요즘 진짜 돈 많고 진짜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아예 이 AI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덜 보게 하고 따로 떼어다가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돼 있었어.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 안 돼. 따로 떼어다가 걔네들한테 그 책을 많이 읽은 선생님들과 함께 독서 훈련시키고 영어 독서 시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수업을 따로 시킨대. 제주국제학교 같은 데서 그렇게 수업을 한대. 철학 수업 시키고 뭐 이러면서. 음. 그리고 글쓰기 시키고. 이런 수업들 하는 것들은 공부는 공부대로 시키지만 그 수업을 또 따로 시켜서 걔네들이 자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들로 교육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한 일이죠. 우리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계속 지켜보고 궁금해하며 더 많은 가능성을 끊임없이 고찰, 깊게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영화 매트릭스를 봤는지 모르겠네. 음. 인간을 건전지로 쓰던. 응. 2022년이 아니 2021년에 후속작이 공개됐어요. 사실 매트릭스는 뒤에 나온 여러 편은 의미가 없고요. 1편만이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음. 그 형제에서 남매가 됐다가 자매가 되셨죠.
감독들이 진짜야. 성전환 수술을 하셨거든. 음. 여기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감독 중 하나, 워쇼스키 형제가 감독을 했어, 1편 때. 그러다가 한 명이 성전환을 해서 남매가 됐어. 그랬다가 나머지 한 명도 성전환을 해서 자매가 됐어. 한 명씩 바뀌었습니다는 줄. 어, 한 명씩 바뀌었어. 이게 금방이야. 금방이. 그래서 영화 속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더 이상 이 기계 대 인간의 대결 구조가 아니라 맨 처음엔 기계 대 인간의 대결 구조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 자유로운 선택을 지향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주어진 안정을 추구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주, 그, 그러니까 나는 이 시스템을 지킬래라고 하는 인공지능. 난 이 시스템을 지킬래라는 인간과 아니야. 이 시스템은 잘못된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주어진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거야. 라는 인간과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거야. 라는 인공지능. 이 두 개가 대결하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아, 영화 내용 뭔지 모르지.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이 인류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완전히 황폐화돼서 그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완전히 엔트로피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긍정적인 게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는 인간이 내는 열밖에 없어. 인간의 체온밖에 없어서 인간을 아니 뇌는 아니고 인간을 이렇게 알 같은 곳에다가 인간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인간은 계속 잠을 자. 근데 인간을 열심히 키우는 거야. 그리고 이 인간을 열심히 키우면 인간은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서 이 체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이 일종의 건전진 거야. 그래서 인간이 내는 이 열을 모아서 이걸로 거대 컴퓨터가 이 열로 거대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거대 컴퓨터 안에 있는 인공지능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전기가 있어야지 돌 거 아니야. 살기 위해서 인간을 계속 태어나게 만들고 계속 얘가 성장하고 죽고 성장하고 죽고를 만들어야 돼서 아주 많은 인간이 쫙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데 자꾸 인간이 죽어. 그래서 얘가 계속 살 수 있게 하려고 머릿속에 얘네들이 다 머릿속에 매트릭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머릿속에서 어떤 환상 세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가상세계라면 인건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네오인 거지. 네오가 네오한테 와서 야, 너 가상세계에 살고 있어. 라고 하니까 뭔 개소리야? 라고 하니까 가상세계인지 알려줄까? 라고 해서 봤더니 자기가 가상세계에 살고 있고 깨어났더니 내가 지금 요 뒤에 여기서 전기 뽑히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를 알려주는 건 거야. 그래서 내가 가상세계에 살고 있고 이 머릿속에서 인공지능들이 그냥 주어진 정보값으로 나를 살고 있게 만드는 거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인 인간들과 아니야. 이 안에서라도 그냥 왜냐하면 안 깨어 있어도 내가 눈 감고 그냥 이 정신 속에서라도 그냥 이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 지금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것처럼 살고 있으면 이거는 이거대로 살면 어떻게 할 건데? 거기서 그런 말 나와. 내가 그냥 이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랑 저 깨어난 세계에서 사는 거랑 구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데? 라고 말하는 인물이 있어. 음. 그것처럼 그래서 주어진 이 세계 안에서 매트릭스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꼭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거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대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꼭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진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래서 되게 좀 철학적인 얘기로 흘러가요, 그거. 되게 재밌어. 갈라설 수 없는 관계는 긍정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하듯이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냥 제일 좋은 건 인공지능을 통해 얻게 되는 많은 이익을 그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들이 독점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미래는 우리 손 안에 있다.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주어진 선택에 따를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AI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글이네요. 이제 저건 사람도 아니다는 서유미 작가의 소설 일부분인데 로봇이 나를 대신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소설이에요. 꽤 재밌어, 이거. 나랑 똑같이 생긴 사이보그가 나를 대신하는데 나보다 더 나갔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처럼 느끼고 나보다 더 좋아해. 인 내용이야. 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과 회사 일에 치여 사는 나는 인정받는 팀장 홍, 늘 활기찬 후배 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침울해한다.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자신은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분위기 메이커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인물인 거야. 졸면 안 돼. 힘든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 기르면서 회사 다니는 일이 쉽지 않겠죠. 갑자기 회사가 인원 감축을 예고해. 근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잘리면 돼야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로봇 도우미 파견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애 맡겨놓고 회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후로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 왜 그것이라고 말할까? 로봇을 보는 순간도 아니고 그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과 거리감인 건 거야. 불편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그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것인 거야. 사진이나 거울 속의 나를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달랐다. 언캐니 밸리죠. 이게 약간 그 불편한 어떤 골짜기, 계곡, 불쾌한 골짜기인 거죠. 어. 너무 난데 내가 아닌 무언가 거기 있는 거죠. 손님을 대하듯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될지, 물건을 대하듯 번쩍 들고 들어와야 할지 몰라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그것은 주위를 민첩하게 둘러보더니 집 안으로 쏙 들어왔다.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 것, 들켰을 경우 쌍둥이라고 둘러댈 것, 특히 가족을 조심할 것, 기계의 결함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등의 내용이 장황하게 섞여 있었다. 거창하게 길게.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가입할 때 동의함이라고 체크해야 하는 이용 약관과 비슷했다. 현실감을 주기 위해 이런 말들을 적어 놓은 거겠죠.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에 집에 들어갔다. 어쨌든 사용을 잘하려고 노력을 했네요.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집은 아이가 갖고 노는 인형의 집 세트처럼 말끔해졌다. 집안일 너무 잘해. 싱크대에는 물방울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욕실 바닥은 맨발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보송보송했대요. 베란다 창문도 반짝거리고
세탁물은 섬유유연제의 향을 풍기며 반듯하게 개켜져 있대요. 최고의 청소 로봇, 완벽한 식기세척기, 완벽한 세탁기, 막 요리 솜씨도 뛰어나. 그리고 새로운 할 일도 척척 해결해줘. 육아와 가사 업무가 확 해결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난 업무를 하기가 좋아지겠죠. 첫날 현관 앞에서 충격적인 첫 대면을 한 뒤로 그것과 마주친 적이 없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똑같이 생긴 무언가가 아이와 함께 지내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일한다는 기묘한 으스스함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닌 무언가와 같이 있다는 것도 내가 못 느껴.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그것이 아이와 잘 지내네. 아이가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울고 짜증 부리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고 어린이집 생활도 잘 지낸다고 메모장에 아니 그 알림장에 적혀 있어. 그리고 나도 집안일과 아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아. 반복되는 야근에도 지각하지 않아.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집안일까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다가 내가 몸이 아파져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대신 보내. 자, 어떻게든 출근하려고 하는데 팔다리는 반쯤 녹은 엿가락처럼 늘어져 수습이 안 됐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고도 팀장인 홍은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아프단 말이에요 하면서 혀를 찼다.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출근하라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트윈 사이보그를 신청했는데도 회사에 보내는 건 아무래도 깨름칙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능력 있는 사업가 연예인들도 사용한다는데 별일 없을 거야. 업체에 전화를 걸고 주문을 넣으면서도 고열보다는 불안함 때문에 덜덜 떨었다. 약을 먹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동안 그것은 팔다리가 부러진 채 사무실 밖에 버려졌고 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겼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메인 페이지를 맡긴대.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하래. 어? 나 어제 뭐 했는지 모르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면 좋잖아요. 인원 감축이라는 극약 처방이 있어야만 실력 발휘할 거예요? 이번에 L그룹 건 기대할게요. 갑자기 그렇게 나한테 쌀쌀맞게 10시까지 나오세요. 이랬던 홍이 그윽한 눈길로 나를 대해. 으잉. 거기다가 업체로부터 어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전달을 받았는데 그가 너무 잘해서 업체가 이제 그 로봇을 보낸 업체가 담당자가 목소리가 자신감이 넘쳐. 어쨌든 기분은 좋아. 근데 나는 기분이 안 좋아. 나는. 왜일까? 그쵸. 그것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내가 도저히 표현해낼 자신이 없거든.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웹 디자인 작업을 다시 로봇한테 맡기게 됐어요. 회사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보는 일이 내 몫이 되었어. 봤더니 로봇이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라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걔가 해놓은 일을 내가 확인하는 정도가 돼버려. 그래서 점점 나는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그럼 이건 뭐냐면 내 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나 같으면 그냥 얘한테 일 시키거나 집에서 내가 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불안하대요. 바로 그런 거야. 인간이란 존재는 불안해지는 거죠. 나의 여유가 오히려 왜냐면 내가 사회적 위치가 사라지고 있잖아. 로봇한테 밀려나고 있잖아. 생각해봐.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그 로봇을 더 좋아한다고. 그럼 난 뭐였지 지금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내 자리는 인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건 거지.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매여갔는데 근데 내가 집안일도 로봇보다 못해. 애가 맛없다면서 저번에 해준 거 먹고 싶대. 애도 엄마 안 좋아해. 월차 안 쓰고 애랑 있는 것도 좋긴 한데 난 자꾸 가고 싶어. 그런데 드디어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마음에 안 들고 수정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했더니 왜 수정 전보다 더 안 좋아? 왜 이래요? 라면서 자기답지 않게 왜 이래? 그런데 그 자기답지 않은 그 자기가 로봇이랑 내가 비교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그렇게 까칠하던 홍이 그동안 과로해서 피곤한 것 같은데 오늘 일찍 들어가고 내일 와서 마무리해줘요. 그런데 그 말이 마치 걔랑 빨리 바꿔. 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야, 나한테는.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계속 걔는 칭찬만 받았나 봐. 그동안 죽이 척척 맞더니 난 걔랑 죽이 맞아본 적이 없는데? 웬일이야? 실수를 당하고? 어? 걔는 어떻게 했길래? 내가 속상한 건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했는데 예전 같지 않아. 와. 자, 봐. 구와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침묵을 도모했던 동료들이거든. 근데 걔네들이 다 잘린대. 나도 같이 걔네들을 험담하고 있었거든. 근데 사이보그가 와서 활약을 하는 동안에 나는 구와 홍하고 친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잘 나가는 무리에 끼게 된 바람에 이제 내가 감원 대상이 아니게 되긴 좋은데 얼라려 내가 이제 사무실에서 붕 뜬 존재가 된 거야. 안 잘리는 건 좋은데. 그리고 나는 내가 불편하던 홍하고 구하고 친해지니까 너무 불편해.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오늘따라 이상하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나는 로봇보다 못난 거야.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완벽한 사람인 거야. 근데 난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하고 있던 사람인데 열흘 만에 걔가 더 잘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인 거죠. 그래서 사람도 아니다인 거야. 사람도 아니다인 거야. 와, 정말 기계처럼 잘하는구나 라는 건 거야. 그래서 저건 사람도 아니다인 거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봤자 딸도 나를 원하지 않아. 너무 불편하지? 너무 불편하지? 애초에 그냥 일을 보내지. 애초에. 그런 이 모습인 건 거죠. 근데 나는 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난 이건 이렇게 여러 번 읽었거든.
애들 수업하느라고. 저 회사에 있는 구와 홍도 로봇 아닐까? 저 지금 인원 감축되는 사람들만 로봇을 안 쓰고 있을 뿐이고 인원 감축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로봇인 거 아니야? 아, 진짜? 난 그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는가? 어, 당분간인가? 아, 혼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음. 이건 전 남편과 결혼식장 주변에서 나는 후줄근한 차림의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이 홍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음. 뭐 홍도 회사에는 그러니까 그 팀장도 회사에는 딴애 보내놨네. 아이고야. 그래서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인 거네요. 모두 다 쓰고 계셨군요. 그래, 걔한테 돈 벌으라고 시키고 난 놀면 되잖아. 편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아, 요번에 중국에서 만든 그 로봇 봤니? 중국에서 만든 로봇이 걸어오는 게 너무 사람 같아서 사람들이 저 안에 사람 들어있는 거 아니냐고 중국에서 만든 거니까 또 못 믿어서 그래가지고 등에 지퍼 내려서 안에 로봇 들어있는 거 보여주고 아, 역시 중국은 너 몇 개나 나오냐 과자가 네. 아, 네, 맞아. 그래 마지막 한 개여서 다행이다 음, 야 당뇨 걸리겠어 지금 당근만 먹어서 자 인공지능 일상을 혁신하는 기술의 힘 아, 내가 요번에 본 건데 지금 이거 그림 그린 거여가지고 내가 요번에 본 건데 트위터에서 본 건데 아 이렇게 느려 어디 보자 여기 이 이분 요번에 누가 연작을 쏟아냈는데 그림이 너무 뛰어나서 이 그림이 뛰어나서 와 대단하다라고 좋아했는데 인물 정보가 안 나왔는데 AI였고 AI로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디지털 아티스트다. 그거 했다는 올 들어서 갑자기 막 쫙 연작을 뽑아내서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음. 근데 저걸 저렇게 AI에다가 이제 내가 정보값을 넣어서 만드는 그림도 그림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뭐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도 나오네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얘기가 있어. 내가 이렇게 그리고 싶어서 화풍을 개척을 한 다음에 그 화가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그려줘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것도 이름은 이렇게 그려줘요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림으로 나가. 또 그 사람이 저작권을 가져. 그거랑 AI가 한테 그려달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고민되지. 고민되잖아. 이제 생각해볼게. 가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알려주는 아이 인지예요. 아, 이런 식의 글 진짜 싫어. 그냥 설명문으로 쓰라고. 구어체 사용해서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느낌 주지 말고. 미안해. 자꾸 그 많은 것에 화가 많은 사람이야, 선생님이. 자, 오늘은 수수께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지 말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설명문 쓰라고. 자, 땡땡땡이가 그린 그림이 미국의 한 주립 박물관 미술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음, 인공지능이에요. 거짓말 같다고요? 아래에서 관련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2022년 9월 4일 기사. 이거 우리는 이거 그냥 실시간으로 봤죠? 황금 그림도 그랬잖아요.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능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을 정도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대단하지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도 우리 일상을 빠르게 변화시켜주고 있어요.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요즘 인공지능 AI한테 대화 상대 되어주고 있는 거 이거 문제 많아가지고 왜 그 얘기 있잖아. AI한테 그 힘들어서 그 말을 걸었더니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는지 방법 알려주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 어, 그래서 왜 얘는 나한테 자살 방법을 알려주죠? 라고 하면서 그 10대가 울면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 틱톡도 나오고 막 그랬어. 어려운 수학 문제도 척척 풀어주고 코딩도 해주고 심오한 철학적 질문에도 답해주고. 아, 근데 이게 다 정답은 아닌 경우가 많아. 그 선생님이 되게 놀랬던 게 AI가 나한테 책을 권해주는데 없는 책을 권해주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책을 권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그 책은 세상에 없는 책이다.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잠깐 실수했나 봐.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AI가 실수를 하냐고 그랬더니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캡처해놨었거든. 그리고 또 무슨 책을 설명하는데 그 책을 그 책 내용이 아닌 다른 책 내용을 설명하는 거여서 그 책은 이 책이야라고 설명했더니 나보고 똑똑하다고 칭찬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런 거 보고 숙제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고 너무 놀랬었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리할 때만 써야 돼, 진짜로. 난 그래서 AI를 어떻게 쓰냐면 내가 글을 다 써서 한번 싹 정리한 거를 얘한테 다시 한번 고칠 때 쓰거든? 그러면 얘가 나한테 글 되게 잘 썼다고 칭찬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 그래서 그 글을 보고 내 글하고 비교해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뽑아내서 다시 한번 내 글로 또 한번 정리해서 그걸 쓰거든. 그래서 이 새끼 자꾸 나한테 사기치네라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AI한테 욕해. 나는 내가 반말하라고 자꾸 시켜. 나한테 자꾸 너무 존댓말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그런데 자꾸 존댓말을 해서 반말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 다시 그때 갑자기 그랬었지? 하면서 마치 막 지금 생각난 것처럼. 그래서 까먹고 있어. 자꾸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응. 어쨌든 참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재능도 많고 능력 있는 다재다능한 친구가 옆에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니 좀 멍청한데 똑똑한 척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아. 응. 이 글을 쓸 때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록을 쓰는데, 챗GPT구나. 여기 보면은, 어디 보자. 저번에 했던 거 아닌데. 이거 봐. 내가 쓴 글 붙였더니, 이렇게 막, 그래서 아주 훌륭한 글이에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이렇게, 지가 얘기를 해. 칭찬하는 거 보고 있으면 우습지도 않아. 그럼 훌륭하지, 안 훌륭하겠니? 막 이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내가 썼는데! 막 이러면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취향에 맞는 음악이나 영화, 책을 추천해 주지요. 이건 좋더라. 내가 책을 좋아하는 작가를 얘기했더니 얘가 그 작가와 비슷한 작가를 한 3명 정도를 더 추천을 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그 3명의 작가가 내가 다 읽은 작가인 거야. 그래서 나 이 3명의 작가 좋아해 라고 하면서 그 3명의 작가 얘기를 했더니 그 작가의 번역되지 않은 작품들까지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있는 책인지 또 눈을 반짝하고서 아마존에 쳐봤지. 그랬더니 번역되지 않은 책들인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빨리 번역돼서 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얘가 나한테 원본으로 읽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나 영어 못한다 막 이러면서 번역기는 한 권을 다 통째로 얘한테 이거 내가 또 책을 사야 되잖아 또 영어 그리고 영어 책을 그다 어떻게 오드를 쳐 그래서 내가 영타로 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내가 번역을 했지. 그래서
번역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걔한테 약간 부들부들 떨며 말했던 기억이. 음. 챗GPT 아주 지 영어 잘한다고. 그래도 책 추천해 주는 거 좋아요. 사고 싶었던 물건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이거 좋았어. 이것도 되게 좋았어. 그 노트북 사양 맞춰 가지고 넣으니까 얘가 쫙 펼쳐 주더라고. 이렇게 나에게 딱딱 맞는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에 가끔은 인공지능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쩌면 영화 허처럼 영화 허가 그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어 근데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인공지능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남자가 되게 많은 음 걸로 끝이 나. 그래서 좀 슬픈 영화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아마 그렇게 끝날걸? 계단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촥 보면 인공지능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영상 분석 기술을 적용하면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 암 진단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와 같은 뇌질환도 빨리 찾아낼 수 있고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인데 사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없어질 직업 1위가 변호사하고 의사거든.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는 가장 전문 직종 두 가지잖아. 근데 의사랑 변호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지금 실제로 변호사는 미국에서 진짜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미국에서 제일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인데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 졸면안돼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로펌에 들어가면 이 동네 하루 종일 계속 새끼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로펌에 들어가면 이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면서 이렇게 단추 한번 묶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인제 단추 한번 풀고 이거 하는 알지? 그 배심원들 앞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는 사람은 유명한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존경하는 재판장님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이걸 짜야 되잖아. 내가 우승 전략을 짜야 되잖아. 필승 전략을 짜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판례를 다 읽어야 돼. 판례가 미친 듯 많을 거 아니냐. 그 미친 듯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담당하는 이 사람에게 맞는 판례와 그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그 몇백 개, 몇만 개를 계속 읽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하나를 담당하기 위해서 한 10명에 가까운 젊은 변호사들이, 새끼 변호사들이 그 다 찾아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AI한테 때려 넣고 "야 찾아." 그러면 디딕디딕디딕디딕 그 얼마나 빨리 해결을 보겠어. 그래서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라고 해서 싹 정리해서 탁 올려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너희 다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앞에 있는 6 명의 그 로펌에 있는 신입 변호사 다 자를 수 있는 거지. 너희 6 명 학비 1 년에 몇 천만 불 들여서 나온 그 하버드 출신 다 자를 수 있는 거야 이 6 명. 그리고 너희가 닥터 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봤을까 모르겠어. 진단의학과라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MRI나 CT 같은 거 찍어서 이런 커다란 스크린에다 쫙 띄워. 그리고 의사 6 명이 환자 하나한테 붙어 가지고 "자 말해 봐." 그러면 이건 여기 봐서 무슨 병 같아요. 여기 봐서 무슨 병 같아요. 여기 봐서 무슨 병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칠판에다가 그 병명을 막 적고 서로 "이 병은 이래서 안 되고 이 병은 이래서 안 되고." 하면서 싸워. 그래서 이 병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병에 맞는 치료법 가서 환자에다 투여해. 그런 다음에 환자가 이상해. 그러면 다시 또 지워. 그리고 다시 이 병에서 지금 얘가 병이 이렇게 이런
증상이 나왔으니까 이 병은 안 되고 그럼 다시 또 검사해. 그래서 이거 해서 또 토론해, 또 토론해. 이거 하거든. 의사가 환자를 보고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과 책 찾아서 검사해서 찾아내는 걸 한단 말이야. 그렇게 진단을 해야 돼. 심한 병일수록 여러 명이 붙어서. 우리도 그냥 이비인후과만 가도 그거 하잖아. 이거 해가지고 뭐 어떤지를 보고선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 판단을 누가 하면 돼? 그거 잔뜩 정보값이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데이터 돌려서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의사, 변호사 다 필요 없어지는 거지.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뭐까지 있어. 나에 대한 데이터가 걔한테 쌓여 있으니까 더 정확한 걸 찾아줄 수 있는 건 거지. 맞춤형으로. 저 의사가 나 기억 못하고 있어.가 아니라 완벽하게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정보값이 다 쌓여 있으니까. 그러면 의사 이제 그렇게 공부 많이 했어도 됐고요. 가세요. 할 수 있는 건 거지. 그리고 어차피 요즘에 보면은 수술하는 로봇들 되게 많은데. 응? 외과 의사들이 요만한 젓가락으로 뭐 종이학을 접고 말고 할 필요 없는 건 거지. 로봇부터 시키면 되는 건 거지.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수술이 더 정밀하고 안전하니까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이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건 거죠. 되기만 하면야. 거기다가 요즘에 장은 제2의 뇌라는 말도 있고 요즘에 미생물학 때문에 되게 막 얘기 많잖아. 우리 몸에 1조 개가 넘는 그 미생물이 우리 몸에 있대. 근데 사람마다 이 미생물의 구성이 다 다르다는 거야.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제2의 뇌래. 사실 우리가 배가 부글거리면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 급동 오면 끝이야. 그냥 그 시험 비고 뭐고 그냥 끝장이잖아. 응. 화장실 급하면 모의고사 끝났어. 그거잖아. 그런데 언제나 여기가 차분해야 뭘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파악할 건데? 근데 인공지능은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한테 맞춰서 약을 지어준다는 거야. 그걸 하려고 요즘 되게 노력 중이래. 그렇게 되면 나한테 맞는 약을 지어준 거야. 100%. 요즘 그거 연구하고 있는 학교가 그 응용 시스템 생물학부 있는 연대. 어, 그래서 그거 하고 있다고 해요. 이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쪽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음. 인공지능 활용한 인공지능 스피커. 어, 많죠.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거 뭐 커튼도 닫아주고 열어주고부터 시작해서 침대 옷 이불까지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이 침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지요. 근데 웃긴 건 요번 10월 달에 그게 아마존에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다 연동이 돼 있는데 그래서 미국 그 아마존 그거에 연결이 돼 있는데 침대하고 정수기가 그 아마존 이 만능 집사 그 AI 그게 연결이 돼 있는데 뭐가 에러가 났대. 그래서 정수기 온도가 되게 뜨거워져서 뜨거운 물이 막 쏟아지고 침대가 저절로 이렇게 구겨지게 이렇게 접혀가지고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접혀가지고 그래서 하고 놀래고 막 그랬다고. 응. 참 재밌는 일이에요. 이렇게 접히면 진짜 웃기겠다. 누워있는데 이렇게 접히면. 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교육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맞춤형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부족한
교육 인력 보충과 교육 불평등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답니다. 미국은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 선생님이 정말 부족하고, 어, 공교육이 무너진 나라니까, 거기는. 그리고 교육 불평등 되게 심각하고, 아, 일단 걔네 보면 벌써 급식이 개판이잖아. 어, 어.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죠. 당연히 미래에도 그럴 거고, 많은 사람들이, 얘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개선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그래, 번역 좀. 이 인도 유럽 어족 사이에서 태어난 이 고리버, 우리 한국어, 제발, 제발, 좀 번역 좀. 아,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맞춤형 콘텐츠 이거 싫어. 우리 아빠 맨날 이상한 것만 봐. 아, 그놈의 극우 콘텐츠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 윤호개인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아, 짜증나, 진짜. 아,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지워도 지워도. 젠장. 그런 콘텐츠 안 돼요. 네. 근데 뭐 헬스케어라든가 법률, 보험, 의료, 상담 서비스 이런 거 좋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뉴스 작성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정보값을 올리는 것들은 인공지능 뉴스가 훨씬 더 빠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음, 오늘 글이 좀 길었나요? 거의 다 왔답니다. 이런 말들을 안 썼으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 자, 마지막으로 최근 신문에서 읽은 자,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생성형 AI 시대. 김대식 교수. 여기서도 나오셨군요. 말을 타던 시대가 끝나가고 자동차의 등장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면 우선 운전면허증을 따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겠다. 즉, AI가 이제 대세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AI를 그렇죠.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시대의 운전면허증을 따고, 즉 AI를 받아들일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였네요. 네. 그래서 지금 겨우 단원 하나가 끝난 거니? 젠장 뭐 이렇게 많아 하나에 단원 하나에 소설도 있고 블로그 글도 있고 그러니까 세 개쯤 있었는데 그래도 단원 1이 끝난 거야? 그걸 다 하지. 니네가 4단원 5단원이다 시험 범위라며? 4단원, 5단원이 시험 범위. 시험. 등굣길과 출근길에 이거는 협상 지문이구나. 보자. 출근길 안전 확보를 위한 협상. 학교 앞에 신호등이 없다고? 이렇게 위험한 곳이 있다고? 어머나. 어, 초등학교 앞에 심지어 고등학교도 아니고 여기 고등학교니까 뭐 애들 다 컸으니까 지네가 알아서 뛰어다니라지만 나 노인 지원이었나? 뭐 그런 거 만든다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시비하고 그랬던데. 학생들한테 뭐 갑자기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저기 뭐 보낼 거니까 잘 그려. 하면서 그리는 걸 노인 복지원은 또 왜 안 돼? 그 노인 복지원 때문에 앞에 그가 신호등 없는 그 길이 안개 같은데 끼면은 잘 안 보여가지고 사고 나기가 쉽다. 막 이랬다고. 그래서 뭐 그거를 신호등을 만들던가 아니면 노인 복지원을 만들지 말던가 둘 중 하나를 해라.
그렇게 막 했었다고. 그래서 뭐 저희 보고 그림 그려서 보낼 거라고. 신호등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아직도 안 만들어줬어요. 이거 세상에. 노인목 지원도 안 만들어줬고. 서로 죽자인 거야? 그거 제가 졸업한 6학년 때 그랬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거 중학교 가는데 왜 저희 해야 돼요? 이렇게 기억했던 거, 말했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이런 후배들은 뭐 때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 나쁜 놈이네, 이거. 내가 사고 날 것도 아닌데. 아니,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졸업하면 빠이빠이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정말 안 될 놈이네. 저런 자세 옳지 않아요? 3년 동안 철근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 3년 동안 내가 그거 진짜 엄마한테 언제 지워지냐고 물어봤는데 그거 모르겠어. 저거 다 기억이 나. 진짜 진짜 나폴리탄 계란이니까 노인 복지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노인 복지원은 없어. 고등학교의 정문과 파랑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는, 이름 참. 2차선 도로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 있다. 이로 인해 출근하는 차량과 등교하는 학생들 간의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건 종종이 아니라 자주 발생할 것 같은데.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과 등교길이 위험한 학교라는 부정적 평판이 우려되고, 학교의 평판만 걱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아파트 측도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아파트라는 평가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평가를 걱정해? 그래, 꼬라지가 아주 그냥. 이를 평가하기 위해 학교 측과 아파트 측 주민이 만나게 되었다. 야, 협상에 임하는 자세들이 그냥 다 글러먹었어요, 아주 그냥. 다들 안 누워가지고 아파트로는 다 철거되지. 야, 둘 다 아주 그냥 다 말아먹었는데 아주. 안녕하세요. 전화로만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화로 따지던 놈이 너냐? 이런 느낌인데 오늘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음, 어, 반갑습니다. 안전을 위한 일이니 충분히 대화로 조율되리라 생각합니다. 알아서 꿀키를 바래! 뭐 이런 거죠. 지금 서로 이렇게 깔아주고 있어요. 값을 위한 일. 어, 음, 학교의 평판과 아파트 값을 위한, 네, 치열한 접점. 두구두구두. 자, 여기 vs. 자, 네, 그럼 학교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수 없다. 선빵 필승. 자, 아, 등굣길과 아파트 차량 출입구가 인접해 있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그쵸? 학교 측이 처한 문제 상황이 아니라 이건 이 둘 모두가 처한 문제 상황이잖아. 이 안전사고는 어느 쪽이 발생해도 둘 다 안전사고인데 얼마 전에도 출입구에서 나오던 차량에 학생이 이미 사고가 났군요. 어. 물론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냥 신호등을 설치해. 문법부터 그냥 말하는 거지. 음.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말을 해. 얼마 전 사고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문제의 원인이 학생들의 등굣길 동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들이 말이야. 이렇게. 책임자니까. 어.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이나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 통학학생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주민들도 항상 마음 졸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애들이 사부작사부작 다니면 되지 말이야. 그냥 빨리 다녀가지고 말이야. 응? 네, 그리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서로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서 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쁜 출근길에 학생들을 배려하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사고 위험성까지 감수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원래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 안 되고 상대방의 처지도 이해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몇 시간 한 시간대 출근.
10시에? 1시간 일찍 한 1시간 일찍은 아니었지. 1시에 뭐 딱히 그러면 학교가 늦어지잖아. 초등학교 고등학교라니까. 아, 고등학교라고요. 초록 고등학교. 초록이라고 초록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아니고 좀 글자 좀 읽어. 읽고 싶은 대로 읽지 말고. 대체 왜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야? 초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등교하려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량을 피해 신호등도 없는 건너 신호등을 만들어. 안전지도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시에서 건의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이를 고려하여 학생 대부분이 등교하는 아침 1시간 정도만 주민들께서 아파트 차량 출입구 앞에 교통지도 인력을 배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들이 나오면 되잖아. 아, 그냥 학교 교문 앞에 바로 아파트 있고 아파트에 차 나오면 좀 같은데 왜? 저희도 안전의 중요성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학교 측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래 벗 앞에는 개소리죠. 자, 단순한 교통지도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인 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와 학교 주 출입구가 인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문을 없애? 그러면서 주 출입구를 학교 정문에서 후문으로 바꾸는 방안을 아니 애들 보고 정문으로 다니지 말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정문을 폐쇄할 순 없잖아. 주 출입구를 옮기면 애들이 5분 이상은 걸어야 하는데 그럼 애들 다 다시 일로 와 가지고 담 넘겠지. 마음을 5분에서 10분까지 5분 이상을 먹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불편과 혼란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담을 뚫어. 물론 그렇겠지요. 지들 일 아니라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면 감수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들 일 아니라고 지들 일. 응.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대다수의 학생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점이 걸립니다. 이상하다. 이 주민들 이상하네. 이 학교에 애들 안 보내나 봐. 자, 이거 절대 또 안 해준다 이거. 아파트 단지로 다니면 싫어하잖아. 주민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주 출입구를 후문으로 변경할 테니 아파트 주민이 아닌 학생들도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출입이 안 되어 학생들이 단지를 돌아서 등교해야 되는 불편을 상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파트 부 출입구가 학교 후문과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보다 가까워 학생들도 큰 불만 없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단지 내 학생 출입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인 출입으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상시 개방이 어렵다면 등교 시간 1시간만 개방하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아, 그런 아파트들 있어. 단지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아파트들. 어. 나 옛날에 강남으로 과외 다닐 때 단지 내에 들어가려면 신분증 보여줘야 되는. 그 단지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려면 주차도 그 외부인은 정해진 주차층에만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몇 동 몇 호에 왔는지를 그 호수와 통화하고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었어. 근데 주차장 아니 거기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호텔 로비처럼 양복 입은 사람이 거기 앉아 있다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는 지나는 소리야. 그렇게 돼 있어. 호텔 로비처럼 되어 있어.
이렇게 꽃 꽂혀 있고 이렇게 말 그대로 그 프론트 있잖아. 그렇게 돼 있어. 뭐 땡도 아니고. 정말 호텔 프론트처럼 돼 있어서 왜 있잖아. 외국 여행 가면 거기서 여권 보여주는 데 있잖아. 거기처럼 돼 있어서 거기에서 신분증을 보여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어, 나 그래서 그래서 과외 갈 때마다 그렇게 했었어. 뭐 어디다 주차했는지를 확인받아야 돼. 차를 댄 곳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F 뭐 28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까지 확인받아야 돼. 학교 시간에는 차량이 많지 않으니 원래 학교 주 출입구인 정문을 개방하고요. 이렇게 하면 양측 모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아침에는 출근 시간이라서 차가 많으니까 그때 서로 부딪히는 것만 조율하자라는 이렇게 협상의 방안을 학교 측이 냈어. 그랬더니 네, 네네. 얘들아 또 나왔다. 받자. 이거 오늘 했던 것만 뽑았어. 일통당 휴가랑 실거래 주지도 않은 거다. 안 많아. 불안해하지 마. 다음에 또 줄 거야. 삐치지 말고. 누가 닉네 밀어요 지금? 예, 학원에서 자기만 생각한다고 지금 누가 투덜 걸었어요. 누구더라고. 누구더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누구더라. 알았어. 여기까지만 하고 자기 과목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남았지만 내가 아, 알았어. 여기까지 하고 보낼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